저는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지만 도저히 여자친구가 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쉽게 알 수 있었나요? 저는 최근 혼전 동거를 주제로 취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혼전 동거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그 상황에 자신을 대입시킬 때는 일관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20대 60%가 긍정적으로 혼전 동거에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유사 동거 형식으로 함께 생활하는 커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렇듯 혼전 동거는 우리 사회 속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찬반만 논할 뿐 이런 동거 선호 현상이 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누나와 전 약혼자를 통해 가족의 혼전 동거를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자,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혼전 동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를 주었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올바른 동거 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을 이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혼전 동거의 전 세계적 추세와 현황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혼전 동거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에 있어서 혼전 동거의 불가피성과 올바른 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혼전 동거가 시험 결혼이 아닌 정상 결혼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거와 한국 가족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함께 사는 부부의 75%가 결혼하지 않은 동거 부부이며 자녀의 55%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동거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성개방 풍조의 영향도 있겠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과 육아 능력이 없는 커플들이 늘어난 탓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결혼한 커플들의 87%가 동거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동거의 보편화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999년부터 동거 3년이 지난 커플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는 시민연대 협약을 펼침으로써 그들에게 결혼 부부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70년대 53만 명이던 동거 커플이 2000년대에는 500만 명까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국가들을 살펴보시면은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해서 발전을 하든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한 우리에게 혼전 동거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전 동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혼과의 연계성입니다.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8세, 여자가 28.9세입니다. 이렇듯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시도한 실험적 계약 결혼과 같이 자신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또한 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같이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동거의 목적에 있어서 경제적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혼자 자취생활하는 것보다 경제적 저유가 더 많이 생기며 단순히 살림을 합치는 것 외에도 밖에서 소비되는 데이트 비용과 같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돈을 모아 더 합리적인 곳에 쓸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에 따른 우리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소외감, 불안감, 그리고 이에 따른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혼전동거를 옹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전동거를 우리 사회 속에서 인정하고 올바른 문화 정착에 힘써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가족은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대안가족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동거 가족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체 가족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무한경쟁 사회는 사람들을 서로에게서부터 고립시키며 소득의 양극화는 가속화되어 하위 소득 집단은 결혼 자금이 부담되어 선뜻 결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까 언급한 현대 평균 초혼 연령에도 잘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성찰 없이 없는 맹목적인 반대는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주장을 펼치고자 서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혼전 동거는 이미 찬반을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전지적 입장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할 게 아니라 동시대인의 입장으로서 혼전 동거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바른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모두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음의 순서로 혼전 동거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들을 들어 전 세계적 추세와 현황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왜 혼전 동거를 선택하는지 두 가지 목적, 결혼과 연계성과 경제적, 정서적 이득을 알아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 세대에 있어서 혼전 동거의 불가피성과 그에 따른 올바른 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혼전 동거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 혼전 동거를 강요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혼전 동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